이제는 의식행령 이거 좀 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참 내가 나의 내 의식이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런 생각이 하는데 오늘 아침 우리 김대원 오방 리더십 연구원 원장께서 저하고는 한 30년 정도 지게 되셨죠. 제가 정경에 있을 때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의 마케팅 전문 기자 그리고 이비즈니스 본부장을 하셨고 나오셔서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PhD도 하셨고 책도 쓰셨고 근데 오방 리더십 연구원이라는 걸 개설해가지고 교육을 끊임없이 계속 좋아요 지금도. 여기에 이 의식혁명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우리 생각의 의식 이걸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서 좋은 주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원 원장님 얼마나 되는데 한 20년 만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마케팅 전문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미국 워트럴 회장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똑같이 기자가 직업이 질문을 하는 건데 갑자기 회장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다 끝나고 난 후에 잠깐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왜 사세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답을 제가 갑자기 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김기리 씨가 가지고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위해서 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하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황한 그 충격 때문에 돌아와서 나는 왜 이 마케팅 기자를 하고 있고 왜 기업이라는 걸 잡고 있을까 그때 쭉 생각하다가 정년퇴임 하는 날 오후 2시에 제가 오방 리더십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달리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하고 좀 같은 주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사느냐는 그 질문이 가장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20년 후에 당신의 롤이 뭡니까? 그때 그 질문 역시 또 충격이었어요. 그때 되면 저는 정년퇴임하고 이제 롤일 줄 알았었는데 롤이 나에게 안 되는 거고 기자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저는 끝나고 난 후에 내가 꿈꾸고 희망했던 것이 원래 교수였는데 그건 못하지만 이거 해보겠다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뚜벅뚜벅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했던 말이 것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느냐 너는 그냥 흘러가는 사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네가 주인으로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3개월 과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 키 컨셉을 오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가하는 가치는 뭐냐면 하나는 영어로 해석하는 버전이 아니고 또 하나는 한글입니다. 영어라는 버전은 뭐냐면 OBA가 오방인데 오너십,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나 세상과 밸런스를 맞추느냐 밸런스 B 여기 3대 7이 원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네가 꿈을 현실로 창조하느냐 원칙으로 성취로 그 다음에 N 네이버 우리는 사회적 동물적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N 마지막 G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74세인데 74세지만 더 성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속 성장할까? 그래서 오방 영어를 배우고요. 지금 오늘 하는 이 버전은 뭐냐면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우리말 한국에서 말하는 오방이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인간의 법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일단 오방이라는 키 컨셉을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1법칙은 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과 관계를 시작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내 운명을 남들이 나를 내 발길을 정합니다. 세 번째, 내가 중심을 바꾸면 세상도 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네 번째로 조정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고정된 내가 없다.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은 나에서 우리로 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시간 사실 2시간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여버리고 안 되면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여기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개 들어가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봐요. 뭘까요? 전부 다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운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관찰자가 되느냐 관찰을 당하는 자가 되느냐 왜 중앙고지에서 이렇게 치열한 공부가 되어버렸을까요? 관찰을 당하면 나는 죽는 것이고 관찰하는 자는 죽일 수 있다. 눈을 떼야 돼. 우리는 육체의 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떼야 돼. 그래서 바라보는 5가지 오늘 여기서는 몇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고 보는 자가 돼. 인류의 문화를 인류 발전사를 통해서 보면 직립보행을 한 것이 바로 인류가 진화한 지름길이었고 그 자세였습니다. 네 발로 걷다가 일어서는 순간 눈이 높이가 높아집니다. 뇌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바로 그 높이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로 나아가게 되는 첫 시작입니다. 요즘 알다시피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이 벌어지는데 한눈에 봐야 됩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CNN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눈에 편집국장에 다 봐야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한눈에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봐야 됩니다. 지금 AI 트렌드를 말씀하시다시피 한눈에 세상을 봐야 됩니다. 높이 오르는 보입니다. 여기 뭘까요? 일목요연. 네, 일목요연 있습니다. 그럼 뭐 같은 거죠. 바라보라. 바라보라. 강의해 주시면 한번 좀 요감드리고 바라보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시를요? 네네. 그대 주인이 되고 싶다면 바라보라. 그러면 다스릴 수 있다. 영주가 되고 싶으면 백성과 영토를 바라보고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사람과 일을 바라보라.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나와 지금 나의 감정 사이를 바라보라.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대가 본 이상을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그들도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게 하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보지 않는 자는 편협된 눈을 가진 눈은 곧 정말을 바라보고. 자, 우선 오방이라는 거 이제 한글로 뜻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오자에서 방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위, 방향, 방법,
방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포어캐스팅이라고 말하고 뭔가 창조하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답을 되돌아보는 백캐스팅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떻든 오반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위치에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뭘 이룰 것인지 그 미래의 방향성을 봐요. 이 바라보게 되면 바라본 그만큼 여기에 간격이 생깁니다. 사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칙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거 시간을 좀 못 다루고 어떻든 간에 이 사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 사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까지 오에서 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방편,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현재 맞게 쓸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방편들 중에서 내게 가장 맞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5가지 방편. 그래서 어느 하나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나 지름길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또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어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현재 방위를 알고 미래의 나라의 방향을 바라봐. 그러면 그 사이가 확장되고 그것을 미래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봐. 그래서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 여기서 특히 저도 오늘 주십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터링 돼가지고 진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부분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그야말로 좀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지금 AI 시대, 뭐 4차원 시대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이해하는 것, 동서남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방향이 있는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눈을 한번 잠깐 먼저 손을 한번 떴습니다. 손을 떨어 감고 45도쯤 내려가서 방향을 정확하게 한 45도쯤 해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정확하게 북쪽을 가시고 북쪽 눈 감으시고 그 상태로 눈을 떠보시고 내가 가르치는 방향하고 남들이 가르치는 방향 같습니까? 천방지축입니다. 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DMZ 안에 수색 대원을 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침판으로 만약에 불도 끄고 깜깜하다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북한으로부터 총을 맞아 죽거나 우리 아군으로부터 월북하는 병사들하고 총 맞아 죽거나 나는 죽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기자 할 때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래가 안 보였어요. 그 당시는 혹시 여러분 DP이즘 아십니까? DP 현상 인화학 때 사진 인사를 하는데 지금 그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죠. 제 친구가 비지테크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망했거든요. 물론 잘 갈아타가지고 지금은 좀 블랙박스를 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사업체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참을 내다볼 수 있는 방향을 모르는 것이 바로 기업 현실이고 인생의 현실이겠어요. 그런데 이 현실 중에서 동서남북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동서남북도 몰라요. 아까 우리 연모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을 측정하면 대강릉도 방향이잖아요. 맨날 건물 속에만 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모릅니다. 이거 물론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방송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서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감 이해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 지금 만약 대만의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위치가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왜 저렇게 나오고 있고 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로 하는 지리적인 걸 지도 다 보이면 다 보여요. 방향을 보면 다 보입니다. 아다시피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부동산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마 멀지 않는 항구가 있는 곳이 거기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존폐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자, 우리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현재 나와 우리 쪽이 많은 어디입니까? 우리 기업, 나는 어느 방에 속하는가? 이게 오방입니다. 뭘까? 오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말입니다. 보고 사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죠?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방에서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에게. 네, 저는 박수 한번 주시죠. 맞습니다. 오방강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다음의 5번째 방위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5번째 방위가 뭐냐면 동서남북 혹은 전후 상하 그 가운데 5번째 방이 다시 말하면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또 다시 말하면 중심, 중앙, 중간, 중하, 중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각각의 방향이 동쪽은 중심이고 가운데는 중앙이고 이 남쪽은 중하고 북쪽은 중간이고 서쪽은 중정입니다. 다 뜻이 용도가 다르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사는 이렇게 됩니다. 5가지 방향, 즉 세상, 대세를 말합니다. 나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오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사방, 오방은 나 다음의 5번째 방향이지만 사실은 영순이다. 제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라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나오는 기준이 어디죠?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식이 모든 이 5번째라고 하게 되면 중심, 이렇게 말하면 중심 5,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 부자가 닿거든. 이게 무슨 자죠? 나오자. 오등은 자에 구하여 조선의 독립을 구하는 오인하면 나하고 오등하면 우리는 독립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그래서 이 방의 중심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입니다. 내가 비록 이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멀고 가까운 게 있겠지만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변방에서 놉니다. 사대기로 놉니다. 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과 관계해서 내가 없으면 이 나라도 국가, 저 세계도 진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써 시작돼요. 자, 볼까요? 우리 천수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2천, 3천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에서 인칭도 마찬가지다. 1인칭, 내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인칭,
나보다 조금 가까운 사람, 3인칭 너머에 4인칭 그 너무 있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5인칭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가 하나로 엮이면서도 경계가 없는 영혼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앞섰다고 하지만 과거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고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인칭 거꾸로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호흡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참 기자 생활 때 너무 그냥 하루 2시간 자는 거를 해봤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몸을 계산을 해서 독서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단조석도 없잖아요. 그때 호흡을 봤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한데 덜숨이 중요한데 덜숨이 먼저일까요? 날숨이 먼저일까요? 네, 날숨이 먼저. 어린아이가 우는 것이 날숨이고요. 마지막 죽어갈 때 임종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을 임종하면서 느낀 것은 마지막에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마지막에 못 토해내면 죽는 겁니다. 호흡은 날숨, 덜숨입니다. 덜숨, 날숨이 아니에요. 자, 장사할 때 거래할 때 갈것자 올래자죠. 내게 먼저 가야지 거래가 되지. 저거 밖에다 하면 사기꾼이에요. 왕래 내가 너에게 찾아가야 되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가 먼저 나가야 들어올 수 있죠. 이 방을 비워야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죠. 입출이 아닙니다. 출입. 영어에서 기본 테이크는 테이크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나누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자유는 뭐냐? 스스로 자자, 나입니다. 유자는 뭐냐? 프롬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 자유고 너로부터 나온 것이 생각이 타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깥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타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보게 되면 사실 자유를 잘 모르요. 정말 자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 나로부터 시작된 결정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도 다시 한번 직립 보행의 시나리오 보려면 이 칼이 돌도끼 이런 것들이 도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돌도끼가 아니라 AI 맞습니다. AI를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툴이죠. 그러나 툴이지 그것이 도구이지 결코 내가 나의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자유가 어디서 왔냐? 바로 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손은 그럼 뭐 밖에서 왔냐? No. 앞발에서 온 거예요. 앞발에서. 내가 가진 것에 엄청나게 많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소중한 것은 나에게부터 있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바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세컨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가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기다가 일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이 손이 자유로워졌고 이 자유로운 손을 통해 가지고 도구를 썼고 도구를 써버려 가지고 우리는 강자가 되고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보지 못하면 또 당합니다. 제가 한때
마케팅 기자로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사장님 좀 기술실장 하라고 잠깐 또 하겠는데 저는 몽골 대사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한국 가서 눈 다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얼마인데요? 2.0이에요. 2.0 같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눈 아닙니까? 몽골에서는 멀리 오는 저 말들이 저 깃발들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눈이 좋아요. 물론 여러 가지 몽골 분위기에 대한 스토리 있습니다. 눈이 좋아요. 아무튼 그것을 인해 가지고 도구를 쓰게 되고요.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약자는 문제와 답을 항상 바깥에서 하게 돼요. 나라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너가 문제지만 강자는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문제죠. 우리 그거 한번 여성분들 편애한다는 경향이 좀 오해를 하죠. 오방기동은 문제와 답을 내 안에서 찾게 하소서. 외부의 유인이 더 크고 많겠지만 먼저 너로부터 찾는 주인이 되게 하소서. 시중을 알고 7대3의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에 완전한 것과 부정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충만을 들여 다른 것을 끌어안는 여유를 주소서. 나의 시간과 돈을 이 삶 실현에 집중케 하소서. 고난과 쾌락이 내 영혼을 시험할지라도 같은 진화의 목표에 일제 도전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발견하여 표현하게 하소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일지라도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 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게 하소서. 내가 고생해서 얻은 부와 명예일지라도 대부분 그들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소서. 문제와 답을 내 안에서 찾게 하소서. 외부 조언이 더 크고 많겠지만 먼저 나로부터 찾는 주인이 되게 하소서. 항상 명심하고 절대로 이런 가치관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리더고 이것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이 세상을 세이브바이 할때 참 그야말로 이 세상 소금 잘 왔다 하는 생각. 이 산 이름은 뭘까요? 남산. 남산 맞아요. 근데 이 누가 남산이라고 했을까요? 저기 사람. 네? 북쪽이. 그렇죠. 북쪽에 있으면 그것도 힘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저는 상도동 살거든요. 저는 남산에 아무리 봐도 뚝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남산이라고 해요?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나는 내 운명을 정합니다. 나는 남산이 뚝산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왕이 한 번에 정해가지고 남산 할까? 아마 그런가 보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알고 있는 이 지식이나 세상의 눈 보는 분들이 누군가의 편협된 눈에 의해서 그냥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주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장관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4살 때까지 누가 나를 키우고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을 꾸리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많아요. 자, 우리는 동양이 맞습니까? 우리가 동양이 맞습니까? 왜 동양이죠? 네, 좋아요. 서양 사람들이 특히 세상을 지키고
지배했던 큰 힘이 있었던 영국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동쪽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동양이라고 얘기를 불렀었고 우리는 그냥 그랬다고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각을 본다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쪽을 믿을수록 중동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 파라시스. 동쪽 저 끝에 있는 오랑캐 같은 분들. 우리가 왜 변방의 오랑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계사를 볼 때, 그들이 지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중앙입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는 남이 내 운명을 정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여기 보통 사람들이 모습이죠. 그러나 깨어든 자는 주인은 CEO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저는 CEO라 말을 안 쓰고 CSO라고 말씀드립니다. Chief Executive Office. 그 모토로니 회장님 그거는 저는 차라자였어요. Chief Spiritual Office. 영혼의 깨달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CSO. 빌 게이츠가 1년에 2차례씩 스니크 위크라고 해서 모든 사람 다 물리치고 생각의 주관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텅빈 그 공간에 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CEO는 간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CEO는 이제 CSO로 가야 됩니다. 영혼의 깨달음이 있어요.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시다시피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본다면 오히려 서양적인 동작, 미국이 서쪽입니다. 동쪽입니다.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세상은 바뀝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시다시피 양자 물리학이죠. 빛은 우리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고 다 있다. 양면성이 달라요. 모든 것은 바라볼 때 존재하고 바라볼 때는 사라집니다. 이게 양자물리학 기본입니다. 나의 방위라 나는 항상 중앙입니다. 나는 항상 중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세요. 내가 방향을 정하자면 남들이 내 운명을 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남이 만들어준 가치와 남들이 만들어준 원칙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심이 위치를 바꾸면 사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북쪽이라고 했어요. 이 북쪽이라고 내가 지금 중심에 있다가 저기 남쪽에 있는데 임시로 정한 이 북쪽이고 근데 내가 여기 가서 북쪽 너머로 가서 이 북쪽을 바라보니 이 방향이 뭐가 되죠? 내가 중심을 바꾸면 동서남북이 다시 재편성돼요. 이것이 사방이 바뀌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 바뀌지 않은 사람은 맨날 이것만 자기가 북쪽, 중앙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게 북쪽이에요. 남쪽에 가서 이게 북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 그걸 내가 나타나도록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다 바뀝니다. 내가 중심을 옮기면 세상도 나를 따라서 바뀝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이라는 것을 깨닫고 빛의 주인 그러나 발광하지 말고 점검하며 같이 상생성이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중국의 왕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 나다. 예수님이 했던 건 똑같은 말이야.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위대한 존재라면서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이 깨달은 자가 바로 나 어자에다가 마음을 심은 내 마음을 다 알아채 하는 깨달은 자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후광, 부처님의 후광, 봄날 새싹들이 나오고 찬반찬 빛, 광원의 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빛이 제일 처음. 에집트에 가면 라시, 이 모든 것은 왕자 역할을 합니다. 에집트의 라시는 태양신. 태양이 좀 빛이 일본 태양이 본이다 이런 거죠. 태양 속에 사석에 많은 사석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이해해. 우리는 빛이 사라지니 죽습니다. 모든 시간을 같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때 추억을 장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고 싶은 그 욕망 너무 더 창피하거든요. 제가 5대 종손의 독자인데 한때는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불신자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밤새 이제 아버님 몸에 뉴스 다 써놔놓고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는다는 그 순간 생각하면 죽고 싶지 않았어요. 비겁하게도 저는 우리 그때 5명이서 이 나라 민족에서 군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좋아한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겁하게 이런 핑계를 냈습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먼저 가십시오. 나는 우리 원래 종손의 독자라서요. 내 정리하고 좋을 테니까 용서해달라. 내 그걸 양심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갔더니 다행히 누가 했는지, 저는 누가 했는지 사람인데 누가 했는지 바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붙잡아오고 있다고 나를 살았어요. 그때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늘의 빛이 쫙 들어갔어요. 그래서 빛은 진리와 승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나 보리가 되면 대적 광전이라고 붙여야 빛과 되었습니다. 아까 광화문의 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밝힌 거잖아요. 나오자에다가 나를 자를 붙이면 빛 밝힌 거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게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든 속에 살지 말고 빛을 보내야 돼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고 우리가 받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좀 밝혀야 되는데 계속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빛이 좋지만 빛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너무 세게 되면 사막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지만 사막이 돼요. 빛은 적당히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생산성이 낮이 높을까요? 밤이 높을까요? 네, 밤이 높고 내가 자식도 나가고 내 밤을 낮과 밤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는 낮만 하루가 아니라 밤도 하루. 살아있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죽는 것도 인생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대충이라고. 그런데 마주보는 대자에다가 갈때 대충자예요. 경강, 겸손한 빛을 발해요.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너무 발광하게 되면 나는 너무 기다려가고 이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게 되면 발광하는 존재가 돼요. 저도 박사 모임을 찾아가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경강하게 됩니다. 겸손한 빛이
그것은 지속 성장의 원리입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고기를 숙일 거야. 보스와 하수의 차이는 하수는 10%, 하수는 10%만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보스는 10% 부족한데 더 배우고 이렇게 저는 실력이 나이 드신 분들 보시는데 배우시는 분으로서 실력까지 망쳐 우선은 더 오래오래 가십니다. 생각하세요. 겸손하라. 이 참 쉽지 않죠. 많이 꽉 차게 되면 자꾸 뭔가 아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가진 것 하고 폼 잡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지력혁명이라고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하고 서울시 교육감에서 문용민 교수님께서 그때 최가장 수사를 제가 듣면서 그때 봤더니 그건 호가 이뿐 어리석은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소자, 유자, 치자, 문자 저는 참 부끄럽게도 제 이름이 김대본인데 그거를 아까 해드리면서 학교에 다녔어요. 잘난 척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가 할아버님 대상대 태어났다고 해서 됐잖아요. 몸이 진짜 너무 크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죠.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중심입니다. 오감입니다. 그걸 알 때 겸손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세상의 중심이라는 알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일수록 허리를 숙일수록 겸손해질수록 실력 이상을 준비하십니다. 경강할수록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척하고 잘하는 순간 멀어집니다. 저는 제 방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보려면 그 부러웠던 친구가 그렇게 제가 사무실에 가고 정말 작은 것을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저는 맨날 그 사람하고 밥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정말 어떻게 내가 사람이 많이 많은데 저는 사실 못난거거든요. 부족하고 무식하니까 내가 듣는 게 오는 사람 강의를 하지만 가능한 강의를 안 한다. 그리고 코칭, 이때로 코칭하는 게 어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발표가 되는데 한마디로 행복 아닐까요? 즐겁게 이렇게 웃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나이 드신 분, 저도 73세가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을 간단하게 하세요. 요즘 가난 뭔가 버리고 있어요. 내 죽고 나서 이거 정말 제 아버님 돌아가서 나중에 정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가진 거 안 하고 그래서 웬만한 걸 바꿔 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모여져. 주인의 역할은 뛰어난 자, 깨달은 자, 주인의 역할은 공동체와 어울리면서 같이 즐기는 것인데 한자로 말하면 나와 자에다 사람의 자를 붙이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는 나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진화하면서 같이 변화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반에서 번째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너는 오마가 사방의 중심이고 내 몸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고 중심이 내가 빛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밝히면서 다른 나와 잘 어울리면서 우리로서 같이 지나는 게 그것이 깨달은 자예요. 많이 배우는 자예요. 오늘 우선 너무 주제는 이제 생일도 진간에 고쳐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종교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이치를 깨닫는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치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시험에들 좀 알아보고 싶어. 나가는. 예, 우리 이제 이성희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오늘 너무 귀한 강의를 제가 이용호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주제 보고 또 팬 보고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았던 게 바라보는 거, 나를 보고 이제 세상을 보고 틈을 보고 굉장히 좋은 말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들은 나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이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을, 그거에 대한 필터링이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하시고 또 거기에서 생물이 솟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디에서 그런 생물을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거나 갈급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보는데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고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는 그 몽골에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서 진스칸 리더십을 이제 하면서 몽골에 대한 그 상식을 갖고 있는데 몽골 대통령궁에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은 한국은 좋겠다, 뭐 관광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 통교에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저 초원이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징기스칸은 좀 멀리 걸 받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라봄을 당하는 자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바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 그런데 통찰의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인사이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더 잘 봅니다. 묵상을 한다든지 저는 그래서 명상 캠프 같은 것도 하면서 나를 많이 봅니다. 나를 보면서 제가 현역 생활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보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1시간 만나는 사람끼리니까 멀어서는 김대고 나를 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긴급한가? 내가 진정을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3대 치료일까? 이런 질문을 저는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에게 계속 저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안과 밖을 다시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의 기준은 뭐냐? 높이 올라서 그냥 나를 보고 통째로 보는 건데 그게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만 피경지도 가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강화선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국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일정에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동양 해락교회 듣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오늘 주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준 교수님 같은 대학교 잠깐 나오시죠? 그 책 가지고 나오시죠? 네. 조 교수님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관한 건데 굉장히 진짜 근본을 알려주죠.